안녕하십니까, 조재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녹음을 한번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리 떨지 마라, 고개 쳐들지 말라, 또 때려칠까봐요. 아무튼 지금까지 저희 두 번, 잘 하시는데 세 번에 걸쳐서 시험 방송을 했는데요. 앞으로 나아지겠죠.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으면 저희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이제 공식 녹음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최근에 N번방 많이 아시죠? N번방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조계종 사찰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일간지에서는 전남 장성에 있는 모 유명 사찰, 대형 사찰이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30대 한 승려가 그 N번방에서 나온 아동성 착취물을 불법 유통해서 한 900여 건이 넘는 불법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 4개 정도의 해외 사이트를 두고 직접 운영을 또 하면서 한 8천여 건의 그런 불법 성영상을 이렇게 유통을 시켰다. 이런 혐의를 받고 지금 구속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 우리가 한번 오늘 다뤄볼 예정인데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잘 계셨습니까?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자, 이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사찰은 장성의 유명 사찰이 백양사 말고 또 여러 군데 있죠? 없습니까? 김영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야기 해놓고 또 물어봐요. 백양사 맞습니다. 일반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장성의 대형 사찰, 모사찰 이렇게 그냥 보도를 했는데 백양사에 소속된 32살 먹은 승려입니다. 예. 승려가 그런 짓을 했다고 보도가 엄청 됐습니다. 자, 이 승려분이 근데 거기에 보면 불교대학 출신이다. 불교 학과를 졸업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것도 어떻게 맞습니까? 참 창피한 노릇인데 제가 동국대를 나왔는데요. 네. 확인해 보니까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불교 학부를 다녔다고 합니다. 다녔다고 하는데 그때 졸업을 한 흔적은 제가 지금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졸업을 했다는 거는 확인을 못했어요. 네. 아직 재학 중인지 아니면 무슨 사정으로 지금 휴학 중인지 그건 모르겠고,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승려가 계속 삼위승으로 있다가 출가한 지는 좀 꽤 된 것 같아요. 됐는데 삼위승으로 있다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비고개를 받은 거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재작년인 것 같아요. 비고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 우리가 그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지금 법적 사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그런 사건이 터지면 조계종은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를 봤을 때 일 처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번에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지난주 18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적 처리, 승적을 박탈했다. 이렇게 언론에 지금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자, 제적 박탈, 승적 박탈, 이 제적이라고 하죠. 이건 징계 범위원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조계종에서 쫓아냈다 이거죠. 네. 이제 넌 중이 아니다, 승려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징계를
내린 건데 네. 이게 우리 조계종이 그동안 지금 이 승려와 같은 뭐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으로 무슨 뭐 희롱이나 네. 아니면은 그 유사한 성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많았죠, 이- 조계종. 네. 이렇게 신속하게 징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은 아직 뭐 형이 확정이 안 됐다. 그래서 네, 보통 뭐 그랬죠. 대법원 확정 판결 갈 때까지는 뭐 무죄 추정 원칙 네. 이야기하면서 그 많죠. 조계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성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고소 고발이 난무를 했고 그 피해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이제 그 사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뭐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 또 그런 과정에 조계종은 뭐 특별하게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 근데 법원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아주 뭐 신속하게 번개처럼 이번처럼 이렇게 예, 처리된 건 저도 징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페이스북을 쭉 봤는데 네. 거기 페이스북에 우리 조계종 스님이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그 스님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의하면은 조계종은 이미 이 사건을 작년 연말서부터 알고 있었다. 아, 예,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조계종이 알고 있었다라고 예, 하는 왜냐면은 것은 이 승려가 이 N번방의 그 아동성 착취물에 관련돼 있다고 해서 실제 그 검찰하고 경찰이 내사가 들어간 게 작년 9월부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 9월부터 내사가 들어갔으면은 최소한 작년 연말에는 이 조계종 흥료라는 게 파악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계종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계종 흥료라는 게 파악이 됐으면은 조계종에 문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조계종 흥료가 맞느냐? 네네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작년 연말부터 조계종에서는 알고 있었다. 알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이것이 보도가 돼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부랴부랴 서둘러서 이제. 그동안 묻어두고 감춰두고 네. 모르쇠로 하다가 이게 보도가 되면서 그렇게 그 정광석한처럼 징계를 한 게 아니냐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제가 봤습니다. 보고 제가 네. 캡처도 해놨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추적한 지 6개월이 됐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 나왔고요. 그 6개월 돌아가 보면 작년 9월부터는 경찰이 수사당국에서 내사를 박사반이나 N번방을 들여다봤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유통구조도 분명히 파악이 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미 해외 서버로 4개의 해외 서버를 두고 8천여 건의 영상물을 유통을 시켰다. 이게 해외 서버다 보니까 더군다나 승려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던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수사당국에서. 물론 그러면 조계종단에서는 이 8천 건이 되는 영상과 그 다음에 아동 영상물로만 950건이고요. 그러면 이걸 유통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조계종단이 개입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뭔가 수사를 했으면 이 종단에도 흘러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건 합리적이죠.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뭐 당연히 뭐 그러네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 승려라고 하는데 진짜 승려가 맞는지를 네. 종단에 확인을 했을 거고 그럼 종단에서는 뭐 때문에 충분히 그러느냐, 알았을 수 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물어봤을 테고 근데 그러면 사실은 진작에 알았으면은 조계종에서 진작에 그 어떤 대책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렇죠. 시시하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근데 왜 만약에 진작에 알았다면은 조계종에서는 왜 시시를 했을까?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보면 18일 날 이렇게 제적 처리를 하면서
어떤 대국민 사과라든지 어떤 다음부터는 재발 방지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자체 조사를 해보겠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제적했다. 이 정도만 지금 조계종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 단체인 대한불교청년회나 성평등불교연대에서 지금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자, 조계종이 이렇게 사과문도 발표하지 않고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승적 박탈만 했다. 문객입니까? 그 조금 더 그 과정을 보면은 3월 20일 날 이 승려가 또 백양사 소속 승려인데 네. 절에 안 살고 아하. 검찰에 나중에 수사 발표한 거 보면은 집에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3월 20일 날 이 승려가 사는 경기도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고 체포를 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소관이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예, 지금 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고 체포를 하고 3월 30일 날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해요. 네. 백양사 측에서는 뭐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까? 그 백양사 소속이라고 이미 어느 정도 알만한 데는 다 알았을 텐데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나요 지금 백양사는? 예, 백양사는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고요. 네. 오히려 백양사 홈페이지를 지금 폐쇄하고 아마 국민들의 어떤 잠잠해지기만. 이 가라앉기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백양뿐만이 아니고 뭐 조계종도 조계종의 아무나 모든 다. 사안들이 조계종에 불리하면 이렇게 깔아뭉개고 쉬쉬하면서 사그러들기를 바라고 있는 게 조계종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조계종에서 불편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가지 여기서 좀 지적하고 넘어가자면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자마자 조계종이 승적 박탈 조치를 했다고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스러운 거는 승적 박탈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제적시켰다라는 얘기고 네. 이 제적을 시킨다라는 얘기는 징계를 받아야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죠. 조계종 종법상 제적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징계를 받지 않고 제적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만 존재하거든요. 직권 제적을 해야 네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제적을 했는지 이에 대한 지금 조계종 설명이 없습니다. 보통 직권 제적을 하는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환속 제적원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은사나 제적본사에서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제적원을 제출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뭐 호적상의 혼인이나 아니면 사실혼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입증됐을 경우에 직권 제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엠벙방 관련 이 스님의 사건은 이런 직권 제적할 수 있는 종법상의 이유와는 좀 다른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범죄 행위로 인한 예,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직권 제적 부분에 대해서는 종법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제적을 했는지 그 절차와 종법상의 근거가 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한 상황이죠. 우선은 조계종이 이렇게 신속하게 어떤 징계를 해서 제적이라는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30즈음의 이 승려는 지금 구속 상태예요. 그러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고 징계 처분으로서 승적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스님들의 격을 낮추는 거나 이런 차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공무원 같으면 파면, 해임, 감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런 것처럼 어쨌든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소명도 좀 받아야 되고 그럴 텐데 일단 승적 박탈이라는 가장 무거운 것을 하면서도 그 절차에 대해서 전혀 지금 조계종단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의심이 되는 것은 제적이 아니라 환속
지권을 받았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서 기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은사 스님들이나 본사로부터 뭐였죠? 제적원을 예. 이렇게 직권 제적이라고 합니까? 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난 18일 총무원이 이야기했던 제적 처분을 했다라는 것과는 그 절차를 총무원은 어떻게 해서 징계 제적 처분을 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소상히 좀 밝히면 깨끗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저희들은 품을 수밖에 없고요. 전원에 의하면 종단 관련한 변호사가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제적원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제적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사실 여부도 사실 종단이 좀 밝혀줬으면 좋은 근데 제적원 부분이죠. 환소건인가요? 제적원이요? 제적원에 환소건을 동의를 한다라는 건가요? 환소건을 받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환소건이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 비리가 발생이 되면 일단 자진 사퇴 사직을 못하게 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해서 징계의 수위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직권 파면부터 시작을 해서 직위 해제 이런 걸 다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사직을 했을 때와 파면을 당했을 때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차이가 굉장히 많죠. 연금에서도 차이가 나고 퇴직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조계종은 제적을 했다고 하면서 그 승려에게는 환소건을 지출받고 그리고 언론에는 제적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충분한 추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추적을 해보거나 그리고 저희들이 추적을 하기 전에 이런 일로 더 이상 알고하기 전에 조계종에서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대국민 사과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님이 이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인데 네. 이 스님이 주변의 지인들, 그러니까 도반 스님들이나 종단의 스님들한테 이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통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많이 받겠죠.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자님이 좀 진행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막 정광석처럼 막 팍팍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 승려가 한 짓이 도대체 뭐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승려가 제가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2016년부터 이런 뭐 음란물이라든지 아동 성 착취물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고 나옵니다. 2016년부터. 그러면 그것이 뭐 단순한 뭐 호기심에서 한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8,000건이나 유통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뭐 N번방의 그런 뭐 조주빈처럼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완전히 그 전문적인 굉장히 파렴치한 혼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면 2016년이면은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조계종 3위일 때고 또 백양사 홍보 과장으로 있었을 때고 또 이 스님이 백양사에서 있으면서 한 일이 뭐 백양사를 소개한다든지 그런 홍보물 영상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불경 앱도 만들고 홈페이지 제작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 승려는 전문가였죠. 낮에는 백양사 홈피 관리하고 그런 불경 앱을 만들고 밤에는 이 음란물 아동 성 착취물 장사를 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또 그거를 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왜 돈을 벌어야 했을까?
승려가. 좀 더 검찰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승려는 크게 두 가지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데요. 하나는 총 네 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고 또 유포를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아동 성착취물,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서 입수를 하고 그것을 다시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서 유포했다. 이 두 가지의 비위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출가하고 정식 승려가 되지 않은 분이 이런 일반인도 저지르지 않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 그 스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어마어마한 지탄을 전 국민에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까지 뭐 굳이 나서서 저희들은 다만 이러한 스님들을 교육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한불교 조계종의 교우본사인 백양사 측과 그리고 총무원의 태도를 굉장히 그 부분에서 총무원과 백양사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사과를 하지 않죠? 그게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아니 이 승려가 그런 뭐 음란물이라든지 그런 뭐 성착취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몇 건이요? 700몇 건? 지금 유포시킨 게 8,000건. 일반 영상까지 하면 8,000개고요. 아동 성착취 영상만 950건 정도. 그러면은 그런 영상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주변의 서인들한테 이거 뭐 재밌는 거 있으니까 한번 봐라라고 혹시 준 게 아닌가? 자, N번방 가담한 이른바 박사방을 포함한 모든 이 N번방이 24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까봅시다. 저게 좀 더 솔직해 줍시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미리미리 조계종에서 조사를 해서 관련된 스님이 있다면은 그것도 빨리 정리를 해야죠. 근데 뭐 단순히 그 영상물을 보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으로는 좀 처리하기가 어렵고요. 그것을 유통하거나 사서 소지하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제 지금 현행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유통까지는 되는데 지금 뭐 단순히 보는 정무 갖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동 성착취물은 보기만 해도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아동 성착취물 같은 경우는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지금 추진 중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본 것만으로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소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운로드를 받거나 돈을 주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단순히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승려가 USB에 넣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줬다. 그러면 유통이 문제가 그렇죠. 되죠. 유통이고. 유통이. 예. 그걸 다운받아서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조계종 이번 기회에 성 예방 교육도 요새는 다 받습니다. 어디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대학에 강의를 하거나 뭘 해도 국가에서 그 성교육을 성 예방 교육을 다 받도록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번 기회에 조계종에서도 그러한 예방 교육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또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추후 또 좀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N번방 사건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